자, 박시영 대표, 이택수 대표, 네, 자,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스물스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특이한 현상이라고. 네. 자, 리얼미터도 또 저는 처음으로 60%대 기록했습니다. 슬슬 계속 올라가요. 리얼미터도. 예, 62.1%. 슬슬. 네, 국정생 전망은 60% 넘은 적이 있었는데 네. 국정생 평가는 애초에 기저효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서 지금 4주 연속 오른 62.1%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원래 처음이죠. 정점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건데. 네, 보통 일반적 패턴이었죠. 네, 근데 이게 조금씩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갤럽도 조금씩 올라가고. 예. 자, 그리고 저희는 65%가 나왔죠, 갤럽이. 네, 갤럽 65 나오고. 우리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원래 대통령 떨어져야 임명에 대해서 되는데. 부정평가하는 의견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네. 뭐 가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반도 저희가 2번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53.4%의 찬성이 청문회 이후에는 56.5% 오히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런 것도 처음 긍정평가도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긍정평가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네.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뭐 이렇게 언론 노출이 되면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네. 아니 그 정도로 재산이 없다니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일간으로는 목요일 날 62.6%까지 올랐는데 네. 아시다시피 목요일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던 시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진작에 70%를 통과했어요. 네. 예, 저희 건 통과했고, 이번에 73.6까지 예, 올랐어요. 저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있는데 ARS가 저희는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희 게 이상하다. 저희 것도 가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ARS 특징 이번에 남녀 차이가 극심했어요. 남성에서는 61.7, 여성에서는 73.5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는 ARS에 20대 남성이 좀 튀었다고 보는데, 예, 20대 남성이 좀 예. 많이 튀었어요. 왜냐면은 긍정이 32.6밖에 안 나왔거든요. 부정이 전화 면접에서 보면은 20대 남자도 62.0. 높아요. 예, 높습니다. 근데 전화 면접 ARS에서는 남자가 64가 부정이에요. 20대 남성이. 이건 좀 튄 것 같다. 네. 지수. 예, ARS가 좀 비판적이게 20대 남자 나오긴 마련인데 조금, 너무 예, 수치가 너무 좀 예, 좀 튀었다. 예.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다음 주 봐야 알겠어요. 자, 그 흐름이 형성되는지는 다음 주 봐야 알겠고. 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전화면접 조사에 서울이 주목됐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이 78%까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자, 전화 면접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지역에서 긍정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업무 능력에 대해서 대통령. 성격에 대해서 물어봐요. 열심히 하고 잘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잘한다 등등등 많잖아요. 네 가지. 예, 업무 능력. 네, 열심히 하지만 못한다, 열심히 하지도 않고 못한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 제일 좋죠. 그렇죠.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68%다. 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자, 그다음에 경제, 이건 기대치죠. 이건 중요하지. 경제 기대치. 경제가 발전할 것 같다. 네. 이거는 모든 연령대에서 20대 남성 제외하고 네. 20대 남성이 70대보다도 더 보수적입니다. 이제 저희 조사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그 흔히 말하는 종사자층 30대, 40대, 50대, 네. 60대 이 층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특징이죠. 70대 이상에서도 59%가 경제가 더 나아질 것 같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극우성에 강한 지지층에서는 이게 이제 전망과 관련된 질문인데 바람이죠. 좀 잘 안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뭐 이런 그런 기대가 섞인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ARS 조사 같은 경우 40대, 50대는 82.6, 80.3, 80% 돌파했습니다. 하긴 네. 윤석열보다 못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이 그 경제지하고 보수 매체지들이 공격하는 부동산을 물어봤어요. 부동산 정책.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화 면접하고 ARS 이 ARS가 좀 더 극명한데 이거 집값 잡을 것 같다. 일단 양쪽 모두 50% 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넘고 그다음에 과도한 규제다. 이거는 28에 35 사이예요. 예. 보수층은 아직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긴 한데 이 기대가 훨씬 높습니다. 2배 당연히 높습니다. 긍정 부정하면 긍정이 20-30%다 높은데요. 특징적인 거는 20대들이 특히 이제 남성층, 여성층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응답이 자기들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층이잖아요. 근데 대출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사실 20대 이 액수 대출 못 받거든요. 그 말씀도 맞고 또 한 가지는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규제 있고 잘못된 거. 규제는 악 이런 어떤 의식 구조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기저에. 대출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은행에 가서 사실은 그 문해보지 않은 세대가. 그렇죠.
그래서 6억을 대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네. 그런데 어쨌든 내 집은 내 돈으로 못 사니까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대는. 네. 거기에다 이제 과거 민주정부, 진보정부에서 사실 부동산 정책 좀 실패했던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른 부문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이제 실력으로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되겠죠. 갭 투자하면 과거에 집이 많이 올랐을 때 재비를 받잖아요. 네. 그런 어떤 머릿속에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넘었다는 거는 뭐 굉장히 높은 건데. 네, 굉장히 높은 거라고. 부동산 정책 중에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는 네. 경우는 없었어요. 부동산 정책 항상 찬말이 갈리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검찰 개혁도 물어봤어요. 빨리 통과시켜서 연내해야 된다 하고 아니다 충분히 천천히 해야 된다 아예 필요 없다. 이거는 ARS가 본심이라고 봅니다. 네. ARS. ARS가 빨리 통과해서 연내 시행하자가 58이고 검찰 개혁 아예 필요 없다. 전화 면접으로 물어보면 말 못하는데 아예 필요 없다는 사람도 20%가 있어요. 네. 민주당 지지층도 중요한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85.2가 빨리 시행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기에 빠른 법안 통과 후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거를 빼고 했다면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충분한이라는 그 워딩이 그렇죠. 바람직성 효과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 그렇게 일부러 해봤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반을 주장하는 넘었다.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틀림없이 충분한이란 단어 넣어가지고 네. 천천히 숙고하며 이런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50%가 넘게 연내 시행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뭐 대통령 의지도 확고하고 네. 전당대회에 나서는 두 당대표 후보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추석 때문에. 전에 네. 추석 전에 뭐가 돼도 될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당을 마지막에 얘기하네. 정당은 57, 60. 예, 저희가 조사 이래 지난주 처음으로 60% 돌파했고 전화면접도 57.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기 같긴 해요.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전화면접 조사. 리얼미터 기준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 2일 둘째 주 계엄 실패 직후에 네. 당시에 26.7% 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네.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부가 눈에 안 띄고 네. 예, 무기력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그나마 하면 다시 올라오겠죠 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뭐 젊은 유권자들 지지를 조금 받아갔었는데 퇴임을 했고요. 지금 그 이후에 뭐 계속 윤석열 또 김건희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 그다음에 또 나경원 의원 농성이 오히려 네.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무슨 삭발 논란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갤럽 조사도 민주당이 3% 포인트 오른 46, 국민의힘 1% 포인트 빠진 22,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2배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예, 대선도 진데다가 대선 이후에 지금 지도부도 없고 지리멸렬하니까 네. 길이 멸렬하죠, 진짜. 이 전당대회를 하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해야지 다시 올라올. 근데 뭐 새로 지금 등장한 인물들이 뭐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쪽이 전당대회 하더라도요. 내란 수사, 김건희 수사가 본격화돼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알려지면 김문수 전 후보가 다시 도전한다. 당대표로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죠. 뉘앙스를 다시 보니까 별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 어딘가 해봤는데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도 안철수, 당대표도 김문수 지금 계속 실패했던 그 과거 시청률이 안 나왔던 드라마가 계속 지금 재방송되는 느낌이라서 지지율이 오를 수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네.